램트 3중연소 신기술 독점 특허. KF-21 국산 엔진 전부 교체하나. 미국산 F-414 엔진 거의 따라왔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 소식으로 뜨거운데요. KF-21 개발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 중인 그 방산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첨단 항공 엔진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F-21 수리온을 비롯해 국산 항공기에도 모두 외국산 엔진을 탑재해 수출 계약을 맺어도 엔진 생산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첨단 항공 엔진에 대한 뜨거운 의지는 KF-21 개발 이후로 더 뜨거워졌는데요. 첨단 엔진 국산화를 위해 민관군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죠.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을 대표하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 역량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항공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도 10개국 미만일 정도로 엔진 기술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방사청장님의 멘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의 진심인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을 국산 전투기에 적용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라는 말처럼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항공엔진 개발에 대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석정권 방사청장님이 발표한 만큼 국산 첨단 항공엔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항공엔진 산업의 중심지인 코네티컷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코네티컷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엔진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정도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죠. 항공엔진 독자 개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과 유럽의 RD,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현대 항공엔진 연구 인력이 250명이라고 하는데 최대 800명까지 2028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 미국 코네티컷에서 항공엔진 관련 기업 중 하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일 정도로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관군 협력을 통한 첨단 엔진 국산화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앞장서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KF-21의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이 탑재되는 날이 빨리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K 잠수함 폴란드 발 잭팟 터지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주요 방산업체 현장 시찰에 나서는 가운데 추가 방산 수주와 더불어 잠수함 사업 수주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를,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했다. 두다 대통령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을 방문해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배-50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두다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국내 주요 방산업체 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로템의 경우 K2 흑표전차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잠수함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는 해군 현대화 사업인 보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3,0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3조 원대로 추정된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해당 사업 수주를 위해 독일, 프랑스 등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참여 의향서를 낸 11개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3,000톤급 잠수함 캐스피에과 2,000톤급 개발 잠수함 히데스-2300 등 2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에서 열린 최대 방산 박람회인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폴란드 대표 방산그룹인 더블어그룹과 잠수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하나오션과 WB그룹은 독자적 유지보수 정비 패키지 및 효과적인 현지화, 향후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로템 2차 계약이 내달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결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폴란드 대통령 방안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2차 계약 이행의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오르카 프로젝트의 경우 일정이 지연돼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 든든한 국방외교, 세계로 뻗어가는 K대잠전. 해군 교육사령부, 교육사, 가 국제대잠전 과정을 통해 외국군 해군 장교에게 K대잠전의 우수성 알리고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사는 지난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 동안 7개국 10명의 외국군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국제대잠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대잠전 과정은 외국 해군 장교들에게 우리 해군 대잠전 지식 기술 전수와 다양한 국방외교 활동을 통한 친환화를 위해 마련된 군사 전문 교육이다. 올해 교육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해군 장교가 참가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장교의 참가는 2019년 국제대잠전 최초 개설 이후 처음이다. 교육사는 해군의 대잠전 전문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 장교들은 대잠 작전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자 이론과 장비 실습 등 25개 과목에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23일에는 음파탐 지체계에 수집된 신호들을 분석, 수중에서 함정 주파수를 식별하는 실습을 했다. 장교들은 음향신호 분석 능력을 기르고 장비 운용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사는 대잠함 잠수함 항공부대 등 유관부대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방산업체 견합, 해군 첨단 교육체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에릭 호세 에콰도르 해군대위는 대한민국 해군의 끊임없는 대잠전 교리전술 연구와 교육 훈련에 놀라고 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배운 것을 활용해 에콰도르 해군 발전과 양국의 군사교류에 이바지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기봉, 대령, 교육사 전투병과학교장은 장차 해당국 핵심 인력이 될 외국군 장교들에게 우리 해군의 교육훈련 과정을 공유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며 우리 해군의 전문성을 알리고 외국군과 협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4. 미 차기 행정부 중 북다로 접근한 바이든의 실패 교훈 삼아야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를 따로 떼어내 보겠다는 전략으로는 미국의 차기 정부도 북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24 중앙포럼이 미 대선과 한 미 동맹을 대주제로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다.
김병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좌 교수가 미 차기 행정부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 시나리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4-1023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 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 차기 행정부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길세션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결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국 문제에 집중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을 실패로 평가하면서다. 김 교수의 문제의식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지정학적 맥락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맞물렸다는 데서 비롯한다. 그는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를 추구하면서 중국 문제는 따로 풀어간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구상이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밀착 등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는 물론 중국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전방위적인 위기 관리에 애를 먹는 현 상황을 실패로 본 것이다. 이런 복합적 문제 상황이 북한과 무관치 않은 만큼 차기 미 정부에게 통합적, 지정학적 전략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전체 무역에서 중국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미래는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만약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관리된 경쟁이라면 중국의 운신의 폭을 주고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각각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함정이란 계기 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칫 핵군축 또는 핵동결로 나아갈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북한과 관계 개선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결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 여론이 커져 한국이 핵무장을 밀어붙이게 되면 영내 핵도미노 현상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해리스의 함정이란 현상유지 성향을 뜻한다. 해리스가 북한 문제를 밀어놓는 바이든 2.0 정책을 택한다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지리적인 판 개념으로 북한판, 러시아판, 중국판을 상정해보자며 가장 유동적인 북한판이 먼저 움직여 중국판과 러시아판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도 미국과 함께 대북 전략에서 빅스텝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 고도화를 통한 빅점프를 추구하는 만큼 이보다 더 앞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김정은으로선 이 같은 빅점프로 핵담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한국에선 북한의 빅점프를 뒤따르는 입장이 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자체 핵무장을 한국의 빅스텝으로 삼는 데 비판적이었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 문제를 미중 간 갈등의 영역에서 협력의 영역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핵무장론은 오히려 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신 미국 내 한국용 핵무기 지정 방안을 추진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다. 구형의 미 전술 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핵잠수함도 지정 배치하자는 게 골자다. 김 교수는 한국 땅에 핵무기가 없으니 핵무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쓸 수 있어 사실상 핵무장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